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7년간 2배 이상 대폭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선동하는 언론과 세력들이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상승을 계속 방치한다면 과거 일본과 미국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계대출과 집값 PIR 거품 수준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하고 유동자금과 저금리 때문에 상승 여지가 많이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IMF가 강력하게 경고했듯이 거품이 붕괴되면 사상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 집값 60% 붕괴, 거품 대출 세계 1위. 지금 일본이 지금 막 번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집값이 붕괴됐죠. 자, 여러분들 2023년 이제 약 3년 후에 예상이 약 1396만 호가 빈집이래요. 일본이 5채 중에 한 채꼴. 우리나라도 이미 시골 군 단위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빈집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이제 신도시들도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서울 부동산 버블 심각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게 1991년 플라자합의 전에 이후에 일본 시세 정점을 찍은 시세, 여기 까만 거 보세요. 그러다가 이 거품 막 보이는데 6대 도시 평균 가격이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무려 18년까지도 계속 하락을 했네요. 엄청나죠. 91년에 18년이면 거의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2007년 노무현 때 서울 집값, 자, 여기까지는 못 미쳐도 상당히 거품이 커졌다가 이렇게 추락했죠. 자, 이렇게 추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2013년부터 올라갔는데 이 파란 걸 보세요. 이 파란 게 지금 2020년의 서울 집값입니다. 사실 PIR 규모를 따져도요, 거의 뭐 거품이 이게 상업지는 차이가 나지만 주택지는 차이도 안 나요, 이제. 그런데 이걸 쉬쉬하고 있어요, 다들. 여기 버블 정점이 지금 일본은 1991년이라면 한국은 1차는 2007년인데 그나마 그때는 좀 낮았고 무너졌는데 이번에 2020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제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 쪘어요. 서울에 저가 아파트 추천할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이 그래프 보이시죠? 한미일 부동산 버블 원인은 일본은 1991년에 기업 부채가 원인이었고 미국은 2007년에 가계 부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원인이 되느냐? 만약 2020년 이후에 터진다면 가계 부채로 인해서 터질 거예요. 또는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터질 수도 있어요. 자, 한국 부동산 위기입니다. 6가지로 정리해보면 가계부채 최고, 우리나라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세계 부동산 지금 하락 추세예요. 질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올라가는 나라도 있지만 주로 떨어진 나라가 많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지금 이게 지금 솔솔 피어오르고 있죠. 경제 불안, 부동산 PIR 규모가 세계 최고입니다. 집값 주도 성장의 후유증. 지금 일본도 그렇고 몇몇 나라들, 붕괴된 나라들 보면 국가가 주도한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키웠거나 방치했거나.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말만 집값 잡겠다고 3년째 내내 떠들어댔지 뭐 집값 잡았나요? 일부러 띄운 것 같은데. 자, 집값 잡을 의지가 지금 없잖아요. 부동산 사이클, 이것도 위험하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사이클상 하락 곡선으로 가게 돼요. 바로 이게 위험 요인이고요. 여러분들 서울 부동산을 갖다가 코스피라든가 해외 부동산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자, 5단지 35평 2011년에 10억짜리가 2013년에 7억으로 떨어졌었는데 2022년 무려 3배 뛰었고 22억이에요. 22억. 얘가 추락한다면, 자,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더 떨어질 텐데 만약 추락만 한다면 15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10억이고 2228. 좋아요. 자, 7억이고 2050.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스피는 집값은 3배나 뛰지만 코스피는 제자리 그림이죠. 제자리 그림. 2300 조금 올랐네요. 조금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저평가고 부동산이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알겠죠. 2024년 코스피가 만약 원상태로 간다면 260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금융위기라도 터지거나 경기가 안 좋다면 또 1000대로 확 추락하겠죠. 코스피 부동산 시세 PIR, 뭐 PER
각각 요소를 분석해 보면 2011년 2228 그리고 2013년에 1525 코스피 지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 현재 만약에 부동산 이거 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하고 비교를 한다면 코스피가 지금 얼마가 정상이냐? 4,600이에요. 코스피가 4,600이 정상인데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면요. 정말 심각하죠? 거품이 그만큼 부동산이 심하다는 거죠. 자, 서초구 반포중 1단지 30평 1973년 3,590세대인데 자,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일침을 놓기 위해서 그동안에 떨어졌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03년 8.5억이 2011년 19.2억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4억까지 폭락을 하고요. 자, 다시 지금 37억으로 올랐네요. 자, 다음에 추락하면 23억까지 추락할 거예요. 하락장이 돌아오면. 고가 아파트는 제 아무리 큰 호재가 있어도 추락한다. 여러분들 호재 노래 부르는데 이 호재가 있는 곳들이 하락장에는 제일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 호재가 선반영돼 가지고 엄청나게 거품이 심하단 말이에요. 뭐 GTX가 됐던 아니면 신도시가 됐던 또는 강남 뭐 고가 아파트 한강변 이런 재건축 이런 호재가 됐던 재개발이 됐던 그 호재로 인해서 거품이 심한 것들이 폭락한다고요. 안 떨어지는 거 없어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자, 이거 다음 한번 볼까요? 개포주공 여러분들 2007년에 14억 했던 게 2013년 7억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50% 떨어지네요. 분당서현 한양 55평. 자, 2006년에 14억 했던 게 2013년 7억으로 50% 떨어졌고 과천중앙 10단지 자, 얘가 2007년에 40평짜리가 16억 했던 게 8억으로 50% 떨어졌네요. 일산 문춘 4단지 337평 7.5억짜리가 3억 이건 60%나 떨어졌네요. 자, 어때요? 지금 말로만 듣던 50% 60% 나오고 있죠? 이건 금융위기도 아닌데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 그럼 등락률 정말 저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음마아파트를 한번 예를 보자고요. 이 외환위기 때 자, 1997년 2.7억짜리 이게 1.8억 떨어져갖고 40% 하락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금융위기 때 그 지나서 2007년 14억 했던 게 2013년 8.6억 40% 하락이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예상 만약 경제위기가 이제 또 터진다. 음마아파트 현재 24억에서 아마 14억으로 추락해서 40%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거품 원인과 결과는 뭐냐? 거품은 항상 저금리가 문제죠. 저금리 엔화질상, 일본, 홍콩, 정부의 집값 인상 정책, 미국, 저금리로 인한 투기, 중국, 저금리로 위안화 절상. 그런데 거품 분기는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다 이렇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결과, 집값 폭락. 결과는 다 폭락으로 오죠. 하락이 아니라 폭락입니다. 다 내 나라. 이제 금리 인상 조금만 해도 그만큼 타격이 커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행 어떤 부실, 특히 금융권 부실이 공통적으로 다 따라다니죠. 자, 일본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1985년 자, 플라자 합의 지금 회원국간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뭐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죠. 자기를 추월하려고 하면 다 무너뜨리잖아요. 일본 플라자 합의로 강제 합의해가지고 자, 이게 보시면 금리 인하시켜서 내수 확대. 그런데 1986년에서 90년 도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폭등을 했다가 자, 90년에 결국은 금리 6%까지 인상시켜버리니까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려 약 15년까지 잃어버린 거의 뭐 25년, 30년이 돼버린 거죠. 자, 한미일 주택 가격과 주가 거품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단순 비교하자고요. 여기 뭐 2013년이고 지금 2002, 자, 대략 한 1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년이에요, 그것도. 자, 한국 여기네요. 그 다음에 뉴욕, 이게 서울이 여기고 뉴욕, 그 다음에 그 밑이 도쿄입니다. 주택 가격 순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거품 심하죠. 그리고 19년 이후로 더 많이 쪘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이렇게 갔어요. 얘들은 기케야 뭐 이 정도일 것 같고. 거품이 아주 심하겠네요. 그런데 주가를 보자고, 이게 한미일. 역전됩니다. 자, 누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돼요? 네? 엄청나죠, 여기. 우리나라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자, 여러분들 다우 지수는 여기고, 자, 일본, 니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거품이 아주 약한데, 부동산은 이래요. 얼마나 이게 심한 거겠어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점. 자, 일본이 항상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점에 인구가 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집값이 추락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딱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회색의 주택가격 지수.
이건 인구. 자, 역시 미국도 감소되니까 추락. 하필이면 딱 이때가 미 금융위기하고 맞섰네요. 이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게 바로 일본 1991년 정점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헤매고 있고 약간 올라갔죠. 자,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했다가 이 정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위험하죠. 자, 일본 아까 생산인구 비교해드렸잖아요. 자, 일본은 이미 생산인구의 정점 찍은 이후로 추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자 2020년이 지금 정점이네요. 자,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건 어떤 미신이 아니에요. 비교적 상당히 이 생산인구 감소는 전반적 GDP라든가 또는 산업 활동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주택가격도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땅값 보세요. 40년간 52배 올랐어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일본은 자 1991년에 정점을 찍고 추락했잖아. 우리나라 보세요. 49년간 83배. 엄청나네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쪘다고 보여지네요. 자, 한 번도 폭락한 적이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얼마나 올랐느냐. 강남 아파트 매매가 보세요. 83.5배. 다른 거 커피 뭐 이딴 것들 해봤자 10배, 5배. 아파트만 엄청나게 거품이 이렇게 자 땅이 뛰듯이 실물 자산인 아파트,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뛰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이제 도시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쭉 내려왔죠. 정점 찍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서울, 강남, 서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 서울이 특히 심하고 전국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 2018년짜리예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일본은 지금 계속 밑으로 끼고 있죠. 여기 약간씩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정도.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완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오히려 그러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미국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 미 금융위기 때 쫙 추락을 해갖고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계속 여기서 폭등하면서 놀다가 잠깐 조금 여기서 추락한다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럼 이제 추락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이제 모르죠. 2020년 거품이 솔직히 불안스럽습니다. 가계, 신용 잔액과 PIR 규모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나라 지금 이게 자 막대 그래프 보세요. 1600조입니다. 말이 1600조지 우리나라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이게 빚이 기업, 정부까지 해가지고 300%가 넘어요. 이게 GDP 대비 3배야, 3배. 자, 물론 약간 감소율, 조금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 이번에는 국민소득 대비 집값을 봤더니 14.8. 먹고 쓰고, 벌기만 하고 먹고 쓰지 않고 해야 14.8년 걸려서 집을 산다는 건데, 서울을 실질적으로는 3분의 1도 적응 못 하잖아요. 3분의 1로 잡아도 거의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3, 40년.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웬만한 나라 다 제껴버렸죠. 코스피 지수. 자, 10년 전 시세하고 좀 비슷하죠. 약간 올라서 2,300. 뭐 고점보다는 낮지만 코스피가. 어찌됐거나 특히 이게 또 간 것만 갔어요. 간 놈만 갔는데 일단 평균치로 따져서 그대로예요. 근데 서울 아파트 보세요.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줬지? 4.5억짜리가 9.5억이 버나요? 자, 10년 전 2200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부동산하고 비교하면 코스피가 4600이 돼야 정상. 2010년 8월 현재 2배 상승했습니다. 역시 코스피가 부동산으로 환산시키면 4600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일본 도쿄 주택지와 상업지 붕괴. 이건 많이 본 그래프죠. 상업지가 이렇게 무너졌고 길게 잃어버린 25년. 주택지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게 제로잖아요. 자, 여기 9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2017년인데 13년 와서야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죠. 일본 니케이 지수와 부동산 가격 주식. 이게 주가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하고 토지나 뭐 부동산하고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게 연동성을 따르지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치해요. 여기 보세요. 떨어지니까 지가가 떨어지니까 같이 탄력을 못 받고 이 긴 기간 동안에 거의 뭐 20년 동안 지가나 니케이 지수나 같이 가잖아요. 주가가. 우리나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긋날지 몰라도 지금처럼 주가는 못 가고
부동산만 계속 뛰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이 폭락을 해요. 여기 보니까 지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본 공시지가 변동률 실질적으로 91년 자, 이 정도 쭉 추락을 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일본의 GDP입니다. GDP는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약간 플러스에서 놀았는데 집값이 너무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추락해 갖고 키 맞추기를 하죠. 그게 이거예요, 그 모양이. 자, 그 다음에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0인데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잃어버린 25년. 도쿄 도심, 그럼 얼마나 빠지느냐? 제가 여기 아파트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분양한 아파트. 자, 여러분들 여기 1988년에 분양한 도심 아파트 23구는 136만 자 N이죠. 그런데 지금 44만. 세상에, 이렇게 보세요. 20년이 지난 이때 오히려 3배 이상 싼 분양가. 그리고 여기 95만, 도쿄도를 따지자고요. 95만 N이었는데 31만 N. 3배 이상 더 쌌어요. 무려 20년이나 지났는데, 세월은. 이처럼 일본 지금 이게 붕괴된 거죠. 분양가에서 붕괴됐다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당 분양가가 한 3천 정도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평당 1,000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자,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매입 판단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올 겨울에 잡을 거냐 말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추가 대책 또는 정부의 집값 잡으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지금까지 나는 폭등을 이걸로 보거든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집값 폭등했다고 봐요. 사실 그렇잖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퐁당퐁당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0인데 이렇게 많이 뛰는데 이때만 잡았잖아요. 이때는 하나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러면 집값 올리겠다는 뜻밖에 더 돼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정부 추가 대책을 보면서 판단하자고. 부동산 시세 흐름, 매도 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 자체의 흐름.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가 중요해요. 강남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이 올라가느냐, 겨울 비수기 때 추락하느냐. 얘가 추락하면 다 따라가요. 이해가셨죠? 3가지 정리하면, 자, 정부 추가 대책, 부동산 하락 강한 의지가 있는지, 부동산 시세 흐름, 호가, 이게 떨어지고 있는지. 떨어지면 관망,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는 또 잡는 거 생각해야 돼요. 강남 아파트 겨울 비수기 때 얼마나 빠지는지, 하락이 확대되는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는지. 자, 정말 이 부동산이 푸른 하늘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나 좀 우울하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든 재화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추락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면 크게 오르는 것이 기본 순리입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는 폭락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확실한 성공 투자를 위해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주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